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성취기준의 밑줄을 그을게요. 성취기준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또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덧셈을 먼저 하고 이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그림처럼 토끼가 수직선 위에 0을 원점을 나타내는 점을 출발하여 아래와 같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가는데요. 이 동쪽은 보니까 양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동쪽은 양의 방향이라고 적어주세요. 방향. 그리고 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쪽은 저 그림의 서쪽이죠? 음의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방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우리가 안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동쪽으로 두 칸, 양의 방향으로 두 칸, 동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세 칸.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두 칸, 세 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 여기에다 플러스 3을 하는 건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상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림상이 어떻게 되냐면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가니까 최종적으로 토끼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값은 플러스 5의 위치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서쪽으로 두 칸,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세 칸 뜰 때입니다.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쪽으로니까 음의 방향이 되겠죠. 두 칸 간 다음에 다시 세 칸을 갔어요. 그러면 토끼 위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동쪽으로 세 칸을 띈 후에 이번엔 방향을 바꿨어요. 서쪽으로 5칸을 띈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나타내면 동쪽으로 세 칸을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띄었을 때 위치가 어디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세 칸을 띄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5칸을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5칸을 가게 되면 위치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3칸 간 다음에 동쪽으로 5칸을 갔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서쪽으로 3칸 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 동쪽으로 5칸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점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3칸 일단 갑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5칸을 가니까 쭉 가서 여기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된다.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과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결과를 써놓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도록 합시다. 일단 원리는 동쪽으로 뛰는 것은 양의보 플러스로, 서쪽으로 뛰는 것을 음의보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쓴 대로 이 네 개의 수식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선이 나타내요. 정수의 덧셈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밑줄 그으세요.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예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과 처럼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원점을 출발점으로 플러스 2만큼 갔다가 고점을 출발점으로 플러스 3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간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플러스 2 플러스 3 이 값은 플러스 5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칸을 간 것과 같다.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원리를 찾는 건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호가 같은 경우에 두 수의 합은 공통부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2와 3.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 이번에도 이제 어때요? 둘 다 부호가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그 점을 출발점으로 다시 음의 방향으로 3만큼 간 거잖아요. 결국에 원점에서 마이너스 5만큼 간 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원점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공통부호를 쓴 다음에 절대값의 합입니다. 2 플러스 3.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합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양의 정수에다가 음의 정수를 더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양의 방으로 3만큼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갈 것 같아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큰 수 5죠. 의 부호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수의 차를 계산해 줍니다.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줍니다. 아니면 절대값이라고 계산해도 돼요. 절대값. 절대값을 배웠으니까 우리 절대값을 씁시다. 3-5 또는 5-3으로 써도 돼요. 결과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 플러스 양의 정수를 볼까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5를 더했습니다. 이 값은 자,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그 점을 출발점으로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것과 같다.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요 플러스 5가 더 크죠. 절대값이. 그래서 플러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차. 차는 절대값으로 쓰면 돼요. 3-5가 좀 어려우면 5-3으로 써도 어차피 똑같아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표예요. 별표 3개 놓고 이 표는 반드시 잘 익히고요. 노트에다 꼭 정리해 주세요. 노트 정리. 노트 정리. 노트에다 해주세요. 부호가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부호 같은 경우는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지 공통부호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그리고 절대값의 합을 하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경우인데요. 부호가 다른 경우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선택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에 중요한 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먼저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두 수의 차. 뭐 절대값의 차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두 수의 차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값의 차, 두 수의 차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절대값의 차를 계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노트에다 꼭 정리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설명은 뭐냐면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합.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별표를 해놓고요. 요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면 요 그림을 계속 보세요. 반복해서 봐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번은 이거 중요하니까 1번은 노트에다 꼭 써주세요. 이것도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써주세요. 자, 이거는 공통부호죠. 둘 다 플러스니까 공통부호 플러스 써주고 절대값이 합 2 플러스 5 그래서 플러스 7.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둘 다 마이너스 공통부호죠. 그러면 공통부호 마이너스 절대값 4 플러스 5 합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이번엔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절대값이 큰 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6이 더 크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 쓰고요. 절대값이 차 6 마이너스 3.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는 것은 항상 양수해야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인데요. 이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의 보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차라는 건 뭐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란 얘기예요. 4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꼭 노트에다 정리를 해주고요. 추론 다음 규칙에 따라 바둑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 바둑돌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요 노트에다 꼭 정리를 해주세요. 바둑돌은 흰 돌과 그 다음에 검은 돌이 있죠. 흰 돌을 이제 그 플러스로 흰 돌 한 개를 플러스 1, 두 개를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고요. 검은 바둑돌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한 개는 마이너스 1, 두 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죠. 얘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되면 계산하려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같은 개수만큼 있으면 어때요? 0이 돼야 되겠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그죠? 같은 개수면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위에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 흰 바둑돌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음수는 검은색 바둑돌로 해야 되는데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어떤가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개수가 같으면 얘는 얼마예요? 0이 되죠. 남는 건 검은색 바둑돌 두 개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굉장히 쉽죠?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 3이었고요. 마이너스 5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계산이 가능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바둑돌. 유리수의 덧셈도 정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트 정리를 꼭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옮겨서 적어주세요. 유리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두 수의 공통보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보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노트에 꼭 적고요. 그 다음에 참고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합이에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이런 건 항상 0이 되겠죠.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에 어떤 수를 더하면 그 합은 어떤 수 자신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0을 한 거예요. 0은 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예들을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볼까요? 다음 계산을 하시오인데요. 분수, 유리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통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먼저 묶어주고 절대값의 합. 분모는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4분의 5로 계산할 수 있고 소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근데 6.5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이 큰 수에 부호를 붙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6.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은 둘 다 플러스네요. 그죠? 그러면 공통부호 플러스를 쓰고요. 12분의 5와 플러스 자, 여기서는 미리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4분의 3인데 4분의 3 3을 곱하면 어때요?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1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통분한 결과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플러스 12분의 14. 여러분 분수는 항상 무슨 분수를 쓰라고 했어요? 기하 분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줄게요.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기하 분수까지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때요? 공통부호 마이너스에 2.5 더하기 1.4 절대값 합이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5, 1.4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3.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1.7이 더 크죠. 공통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쓰고요. 1.7에서 빼기입니다. 1.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플러스 하고요.
0.4가 됩니다. 자, 분수 볼까요? 5분의 3과 2분의 1인데 일단 먼저 통분을 해줘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분의 3이 더 크죠. 그죠? 5분의 3이 2분의 1은 0.5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줍시다. 5분의 3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빼야 되겠죠.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분 과정을 거쳐요. 마이너스 10분의 6 마이너스 10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기하분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좀 수업 내용이 많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나오는데요. 교환법칙 먼저 정의를 밑 읽어볼까요?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이 있다는 얘기는 곱셈에도 교환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교환은 같다. 이게 바로 교환법칙입니다. 교환한다. 순서를 교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3 플러스 5나 어때요? 결과는 같은데 우리한테 계산하기 편리한 것은 큰 수가 앞에 올 때죠. 아니면 양수가 앞에 올 때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순서를 먼저 괄호로 묶어주는 거. 먼저 계산하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괄호로 묶어준다. 결합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머지 수를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중괄호 또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하러 묶어주는 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별표하고요. 이것도 이제 노트에다 정리해야 되겠죠. 덧셈의 계산법칙인데요. 세수 ABC에 대해서 덧셈의 교환법칙이 있습니다.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덧셈의 결합법칙은 A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나 괄호 안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BC를 더하고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같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 됩니다. 세수의 덧셈에서 결합법칙 성립함으로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이게 언제 사용하냐면 덧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사용하여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더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 2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을 먼저 계산하면 0이 돼버리잖아요.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이 이웃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 무슨 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그런 다음에 앞에 플러스 8부터 계산하지 말고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러 중괄호를 해주는 겁니다. 덧셈의 결합법칙. 그러면 얘는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계산이 된다.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위에서부터처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좀 좁은데요. 여러분 풀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 무슨 법칙? 교환법칙. 자, 그런 다음에 중괄호로 묶어준다. 무슨 법칙? 결합법칙. 이 값이 0이다. 결과적으로 이퀄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게 좀 편리하죠. 자, 2번은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러냐면 플러스 6과 플러스 3을 계산하면 플러스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플러스 6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법칙. 그런 다음에 플러스 6과 플러스 3 먼저 계산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법칙. 자, 그러면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9 절대값이 다르고 부호가 같은데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0. 계산이 좀 더 편리하죠. 자, 그런 다음에 3번은 뭐냐면 5.2랑 1.8이랑 더하면 소수점 이하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5.2와 플러스 1.8 어때요?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법칙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괄호로 묶어줍니다. 무슨 법칙이야? 결합법칙. 자, 그런 다음에 이퀄 하니까 5.2와 1.8 둘 다 양수에 그러니까 공통부 플러스를 써주고
어때요? 그 다음에 더하니까 7이 되겠네요. 그죠? 7.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7이 더 크죠? 이거 플러스, 절대값이 큰 수의 플러스 쓰고 7 마이너스 3이니까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번도 볼까요? 분모가 같은 것이 계산이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똑같고 이제 여기서는 3분의 4가 더 크죠, 절대값이. 플러스 쓰고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3이죠? 아, 1입니다. 1.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이제 통분하니까 7분의 7로 쓰면 되겠다. 그죠? 위가 7분의 7로 쓰면 되겠다. 그럼 7분의 7이 더 크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7분의 7 빼기 3, 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플러스고 이 플러스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마이너스 뺄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